이번 정상회담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시 정권 8년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제1기 합하면 12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5년.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게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 대북 정책에 거의 압박과 제재 이외에는 한게 없다시피 되어 와서 이번에는 뭔가 좀 국면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걸었었는데 제대로 그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굉장한 기대들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가 앞으로의 5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무 메시지가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 5년도 또한 이렇게 어렵게 갈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더 무겁고 안타까운 거죠. 개성공단은 정말 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먼저 그것을 닫는 수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전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반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 남북 간의 그런 평화를 이뤄나가는 그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을 단순히 무슨 기업들의 손실이라든가 근로자들이 무슨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그것도 또한 아주 제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한반도의 이 평화를 매개하는 하나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개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개성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간 12년 동안에 실제로 미국이 특히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셈 아니겠습니까? 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그걸 막고 나섰던 그런 일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오이사 조치 같은 것이 일정한 정도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게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개성 문제는 개성 자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미국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 박근혜 정부의 이 적극적인 어떤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하기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한미 군사훈련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대단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모든 걸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사실은 북쪽에 준 압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쪽도 이거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군사훈련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어서 여전히 한미 해상 군사훈련이 있고 미국의 초대형 이 항공모함이 참여를 했고 이런 상황들이 과연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겠느냐는 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정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오이사 조치를 전향적으로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든가 또는 6.15 공동선언과 14정상선언의 의미나 9.19 합의나 이런 기존의 합의 사항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다든가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적극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이 대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는 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거의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과거에 하던 얘기보다 더 오히려 강경한 표현의 그 대북 정책을 말하는 것은 참 앞길을 좀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 미국 사회가 역시 여론 정치니까 미국이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 60주년에 오바마 대통령 초기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전협정 60년에는 그야말로 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하나의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입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행사가 아마 미주 지역에서 거의 처음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 서두에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그 영상 메시지를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1994년 전쟁의 위기로 가고 제1차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적어도 화해와 새로운 길로 전환을 시켰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어떤 지혜로운 하나의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주 동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럴까,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애틀란타 이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강연은 이제 대체로 저는 지난 20년간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20년간 어둠과 빛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빛이라고 하면 남북 간에도 그렇고 북미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합의문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빛이었다면 그 합의문들을 누구의 잘못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났건 이행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분명한 그 어둠이 난 있다고 생각해서 20년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 정부도 그렇고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고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출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제안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94년 1차 합의를 제네바 기본 합의를 해놓고 나서 결국 이것이 깨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경수로를 만들어준다고 하고 미국이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어느 쪽에 책임이 있건 나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만일 이루어냈었다면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는 일이지만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9.19 합의인데, 육자회담의 합의 9.19 합의가 그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벼랑간에 동결시킴으로써 9.19 합의가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나는 미국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이 BDA 문제가 2년 후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 이런 걸로 해서 미국 정부가 풀지 않았어요? 그걸 풀면서 사실은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제재와 테러 지원국에 대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미국 정부의 약속이 있었고, 미국 정부가 이것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진행을 시켰는데 결국 마지막에 정부의 행정명령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또 유야무야 그냥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정말 미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어떤 그 정책적 변화,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과거에 약속했던 일들을 이행하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말하고, 그 이행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북한도 여기에 걸맞는 적극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핵의 비확산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이런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거나
미사일 발사 같은 걸 유예한다고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북한도 또한 같이 겸해서 일어난다면 이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죠. 잘못된 얘기예요? 네, 잘못된 얘기죠. 네. 왜냐하면 제가 활동했던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렇죠. 수석부의장하고 네. 통일부 장관의 역할인데 이 두 자리가 다 남북 문제를 어떻든 풀어가기 위한 자리지 이것을 대립시키는 자리는 아니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풀어내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건데 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책의 변화가 중요한 것만큼 북한의 정책도 중요한 것이다. 근데 북한의 정책을 끌어내려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북은 정말 작고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 한국 경제와 비교한다면 약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국가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감하게 하여튼 한국 정부가 뭔가 안을 내야 미국 정부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저는 여기서요, 이게 이런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다음에 어떤 제재를 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럼 다음 핵실험이나 다음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이제 4차 핵실험이나 다음번에 미사일, 정말 ICBM은 아직 북한이 아직 못한 거니까 실제 뭐 로켓 쏜 거와 ICBM은 기술적으로도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아직 그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정말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말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2006년 핵실험 했을 때 그 이전에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은 잘 그래도 클린턴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그래도 잘 노력해서 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핵실험까지 간 것이 경수로를 마지막에 포기하고 2006년 5월 31일에 포기하거든요, 경수로를. 그 다음에 2005년 9.19 합의한 다음에 바로 BDA 문제로서 9.19 합의가 이행이 안 되니까 결국 북이 핵실험하는 걸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 거죠. 나는 그래서 지금 정말 내가 강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열어야 된다. 하여튼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무조건 대화에는 북한도 역시 응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죠. 이 지금 한반도 문제의 긴장 국면을 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건 해야 된다. 내일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이런 게 중심이 돼서 내일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특히 미국 교회와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1984년 도산소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얘기를 했고 이것이 하나의 길이 돼서 1986년 처음으로 민간 차원에서 북한 대표와 남한 대표와 미국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근리온에서 1차 회의를 하고 그 1차 회의 한 거의 결과로 2차 회의가 88년에 열리고 이 88년에 열린 이 2차 회의와 NCC에서 발표했던 그 88년 소위 88선언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9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민간 운동이 정부의 그 개혁을 이끌어냈다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에큐메니컬 운동권들이나 미국 교회, 특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어떤 선구적 역할을 오늘날도 똑같이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정말 내 기대로는 2019년 이 한반도의 일제 때 독립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 3.1운동 100주년이 될 때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진정한 화해가 한반도에 이루어져서 정말로 통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여망이죠.